일부 노년의 삶에서 조화로운 한계를 받아들이기.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노년기는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몸의 한계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 불안 또는 심지어 극도의 피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만하고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 감정, 재정, 책임, 그리고 자존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든 노년층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9가지 한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한계, 건강의 한계. 노년기는 흔히 깨어남과 성찰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헌신 후 몸은 오랫동안 작동해온 기계처럼 피로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찬 시절의 회복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증, 피로, 기억력 감퇴, 혹은 숨이 차는 현상과 같은 몸의 경고는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더 잘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유지에 중점을 두기. 이 시기의 목표는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상 운동, 예를 들어 걷기나 명상은 신체 건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소화 문제를 피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합니다. 노년층은 소화가 쉬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고 지방, 설탕, 염분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속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행복하고 낙관적인 노년층은 걱정과 슬픔에 짓눌린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인생의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정서적 치유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며 몸과 마음이 평온 속에서 양육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한 노인의 교훈. 한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어려움에 맞서 두려움 없이 일했습니다. 건강은 그의 자부심이었고 70대가 넘어서도 강인한 체력과 부지런함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힘든 일을 할 때 숨이 차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의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정원에서 풀을 베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고 숨이 가빠지며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결국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곧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로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숨가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지며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차분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병원에서의 철저한 검사 끝에 그는 관상동맥 협착증이라는 심각한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만약 더 늦었다면 심장마비와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적시에 병원을 찾은 덕분에 위급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강인함을 믿고 건강에 자부심을 가졌기에 자신도 언젠가 노년의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삶의 변화와 교훈. 긴급 상황 이후 그는 의사의 치료 및 관리 지침을 철저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건강이 단순히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필요를 제대로 돌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꾼 그는 아침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식단을 따르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긴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몸에 대한 존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 두 번째 한계. 노년기의 감정적 한계. 노년기는 건강, 정신 상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도전 중 하나는 감정적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조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인식하고 관리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하고 따뜻해지며 이는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민감성과 감정의 기복. 노년기에는 삶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 예를 들어 사소한 말 한마디나 일상 루틴의 약간의 변화조차 쉽게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노년층이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녀나 손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 가족은 언제나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사생활 존중하기. 노년층이 자주 직면하는 또 다른 도전은 과도한 걱정과 자녀 및 손자들의 삶에 간섭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때로 젊은 세대의 바람이나 상황과 맞지 않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각 세대마다 고유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자녀와 손자들의 결정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평온한 삶과 가족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는 법과 평화롭게 사는 기술. 노년은 걱정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소소한 기쁨을 즐기며 평온함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정신 건강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부드러운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 노년의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이야기, 노년의 여성과 늦은 깨달음. 60대의 한 노년 여성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며 어려운 세월을 보낸 그녀는 가족의 모든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깊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해서는 요리, 청소, 아이 양육에 대해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즉시 충고를 건넸지만
그 말에는 종종 공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며느리와의 간격을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통제와 갈등의 악순환. 처음에 그녀의 온순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참으며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압박감과 상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아들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며 그의 직업 선택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그가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도록 압박하며 자신이 더 쉽게 돌볼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존중하며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노년 여성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생활에 점점 더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마다 삐치거나 식사를 거부하며 가족 모두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깨달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 결국 이 노년 여성은 진정한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늦은 깨달음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찾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사랑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화합을 위한 깨달음.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통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아들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된다면 제 가족이 무너질 겁니다. 제 아내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깨달음의 순간, 아들의 말은 노년 여성에게 강렬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들의 가정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커다란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에 처음 합류했을 때, 그녀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으며 남편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간섭적이었던 태도는 며느리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서서히 침식시켰고 아들은 자유와 행복을 잃은 채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와 화합의 시작.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변화 덕분에 가족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편안함을 느꼈고 아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마음속의 평화를 찾고 자녀와 손자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행복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며 그녀는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결론. 감정적 경계 존중의 중요성. 이 노년 여성의 이야기는 가족 내 감정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간섭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과 이해만이 모든 가정에서 행복과 조화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3. 세 번째 한계. 노년기의 재정적 한계와 현명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 노년은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오랜 세월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산을 자녀에게 모두 넘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 노년기의 재정적 독립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자립 능력이 감소하며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예기치 못한 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가족 내 갈등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적 독립은 안정감을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자산 일부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자산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노년층은 자녀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들 또한 자신의 책임과 인생의 압박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스스로의 복지를 보호하며 가족 내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재정 관리의 가치. 노년층이 재정을 잘 관리하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가능해집니다. 결국 현명한 재정 관리는 노년기에 평화롭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핵심 원칙. 자산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부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저축에 그치지 않고 자산의 일부를 저축, 안전한 투자 혹은 비상 자금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 자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음식을 능숙하게 먹는 자는 굶지 않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자는 따뜻하게 산다라는 속담은 재정적 능숙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노년층은 저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며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 평생의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과 재정적 학대 방지.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재정적 독립성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는 또한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현명하거나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통제를 받거나 심지어 재정적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물질적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결국 부모는 버려지거나 고립되고 불안정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희생과 기대의 교차점. 어느 한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세 아들과 딸,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책임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자 그녀는 손주들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자신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아들과 딸에게 각각 10에이커씩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 2.5에이커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과 함께 살며 노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공정한 분배이자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교훈, 자산 관리의 중요성. 이 이야기는 자산 관리와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고 노년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노년층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책임 갈등, 노년기의 재정 관리와 기대의 현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가까이 있어 행복했고 어머니도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결혼한 후 긴장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이는 막내 아들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며느리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땅은 똑같이 나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며느리의 쓴소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 아들도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땅은 똑같이 나눴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저 혼자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는 아내에게 말하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가족 회의와 갈등의 심화. 결국 막내 아들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똑같이 나눠주셨지만 왜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은 저만 지는 겁니까? 이건 가족의 문제고 모두가 이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장남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바쁜 일을 핑계로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항상 어머니를 돌볼 순 없어요. 땅을 똑같이 나눈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만 제가 항상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누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른 가정으로 시집갔고 이제 제 의무는 제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은 당신들 형제들이 더 많이 져야 해요. 그녀의 말은 가족 내에 깊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의 불만과 책임 회피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교훈. 공정한 자산 관리와 책임 분담의 중요성.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자산 관리가 가족 내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의 돌봄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산을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명확한 책임 분배와 가족 간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의 분열과 늦게 깨달은 진실. 많은 논쟁 끝에 가족은 돌봄의 책임을 한 주씩 교대로 맡기로 마지못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서로 누가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아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노화나 병 때문에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분열을 목격하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어머니는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결정이 결국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번영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선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평등이 감정적 불공평을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어머니는 장남의 집에서 차남의 집, 그리고 딸의 집을 거쳐 결국 다시 막내 아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다른 집으로 옮길 때마다 그녀는 자녀들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동은 그녀의 슬픔을 깊게 하였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만 사랑과 책임은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한때 자녀들의 번영을 도울 것이라 믿었던 땅은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후회와 깨달음. 어머니는 많은 자산이나 완벽한 돌봄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평화와 부담이 되지 않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땅과 자금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이 자금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책임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론. 자산 관리와 독립의 중요성. 이 이야기는 노년기의 재정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물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독립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4. 네 번째 한계. 노년기의 노동 한계. 휴식을 통해 삶을 즐기기. 노년은 삶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랜 헌신의 결실을 즐기며 평온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젊음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노동은 심각한 건강 및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경청하기. 노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비록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가족을 돕거나 가벼운 일을 하며 일상을 유지하지만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활동도 과도하게 반복되면 지속적인 통증, 심혈관 문제, 혈압 이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몸이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삶은 각기 다른 목적과 의미를 지닌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노동, 배움, 기여의 시기라면 노년은 성찰과 성취의 결실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전처럼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깨달음입니다. 노년 뒤에는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가족과 지역 사회의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노동의 재정에 노년기에 무리한 노동을 피하고 삶의 이치에 따라 휴식과 성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를 존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노년기를 더욱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즐기기. 노년은 휴식을 취하고 삶의 고요함을 즐기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독서, 정원 가꾸기, 가벼운 사회 활동과 같은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몸을 회복시키며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휴식은 모든 활동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건강과 마음 상태에 맞는 기쁨을 찾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의 압박을 내려놓기. 많은 노년층은 여전히 가족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이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은 건강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삶의 평화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놓아주는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사랑이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결론. 평화롭고 충만한 노년의 삶.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일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다음 세대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5. 다섯 번째 한계. 노년층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 노년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간단한 문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피하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책임을 거절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과도한 책임의 영향. 대표적인 예로 어린 손주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녀를 돕고자 하는 사랑과 헌신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식사를 준비하며 아플 때 돌보는 일을 맡는 노인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육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강도 높은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게 되면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역할 재정의. 현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노년이 평온과 휴식을 위한 시기임을 잊곤 합니다. 손주 돌보기는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적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부모는 손주들과 즐거운 순간을 함께하고 인생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보육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가벼운 활동을 통해 삶의 평화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신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손주들에게 삶의 이야기와 귀중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기억을 손주들에게 남기게 합니다. 결론. 사랑을 통한 가벼운 책임의 가치. 노년기의 역할은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책임과 사랑의 순간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라스팅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건강과 평온을 유지하며 손주들과 함께 삶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노년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이야기. 한계에 다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작은 마을의 한 집에서는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70대의 노부부는 막내 아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멀리 이사하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노부부는 자녀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매일 새벽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을 비출 때면 할아버지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주고 할머니는 집에서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숨겨진 고통과 깨달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와 통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고통과 피로를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아침, 할아버지가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미끄러운 흙길에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할아버지는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의 변화.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의사는 장기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가족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병실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과 며느리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너무 큰 책임을 맡겼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었지만 그들의 건강과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결론. 사랑과 책임의 균형. 이 이야기는 노년의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손주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책임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자신을 돌보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되 책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가족 전체의 행복과 노년층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와 평온의 재정립. 이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가족은 삶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일정을 조정하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도우미를 고용해 손주 돌봄을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부모는 여전히 가벼운 집안일을 통해 가족에게 기여했지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한계의 균형. 이 이야기는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노년기는 평화와 휴식을 위한 시기이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사랑이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 결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재정의. 노년층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시간을 평온과 행복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나누고 조부모는 사랑과 지혜를 전하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족의 화합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6. 여섯 번째 한계. 노년기의 야망 조절.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야망과 꿈이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거대한 목표나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현재의 만족을 찾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과 야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끝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낸 것들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야망의 조정, 현재를 즐기기. 노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멀리 있는 목표를 무리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족, 친구, 그리고 고요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열정이나 포부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과 한계에 맞춰 그것들을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경계 설정. 노년의 지혜는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남은 목표는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지 부담이나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은 여전히 개인적인 열정을 따를 수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려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작고 섬세한 것들에서 평화를 찾으며 가벼운 삶을 사는 것이 충만한 노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온함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평화로운 노년의 의미. 노년기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며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끊임없는 야망의 추구에서 벗어나 평온과 감사의 삶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일곱 번째 한계. 고립을 피하라.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현대 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며 사회적 활동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노인들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고립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잃은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며 사회에 쓸모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워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고립은 단순히 신체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적 감옥으로 이어지며 끝없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호작용과 연결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회적 필요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 절실해집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가족과 친구와의 연결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노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활동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노년층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노년기의 고립을 피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노년층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노년은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연결의 가치. 연결은 단순히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과 경험을 나누고 경청하는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노년층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부담이 될까 두려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대 간 연결의 중요성. 젊은 세대에게 노년층과의 연결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보물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려면 노년층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간단한 전화 한 통, 짧은 커피 한 잔, 또는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노년층에게 엄청난 기쁨과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노년층이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자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노년층은 단순히 물질적 돌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 정신적 공유, 정서적 지원을 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층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버림받음의 감정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노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입니다. 사랑, 관심, 나눔은 삶의 연장선을 만들어주며 노년층이 더 완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8. 여덟 번째 한계.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멈추고 현재를 즐기기.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즉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노년기의 이러한 걱정은 주로 건강, 재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현재의 아름다움이 흐려지고 삶이 제공하는 기쁨을 누릴 기회를 빼앗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노년기에는 건강이 약화되고 재정 상태가 변화하며 가까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은 삶이 항상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것들에 맞서 싸우는 대신 노년층은 차분하고 온화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현재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마음 챙김의 중요성. 노년층은 종종 건강, 자녀의 미래, 심지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일상적인 삶의 기쁨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는 미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의미 있는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이라는 심리적 방법은 매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상쾌한 바람을 느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의 맛을 음미하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몰입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 노년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며 각 순간을 의미와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법, 마음 챙김과 감사의 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은 불필요한 걱정을 가라앉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에 휘둘리지 않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노년기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모든 책임이나 삶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와 미래에 대한 무의미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욱 열리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사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년층이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가족을 사랑하고 작은 기쁨을 즐기며 현재의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 걱정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감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오지 않은 것이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 덜 집착하게 됩니다. 감사는 노년층이 현재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아침 햇살, 손주들의 웃음소리, 또는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와 같은 소소한 기쁨에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빼앗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을 진실하고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휴식과 현재의 평화.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춤으로써 노년층은 현재의 삶에서 평온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 챙김과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노년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9. 아홉 번째 한계.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기. 노년기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증오와 원한은 감정의 짐으로 이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증오와 원한. 젊은 시절이 지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 시간의 흔적뿐만 아니라 과거의 감정적 상처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등, 대립, 부당함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이는 증오와 원한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내면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증오는 단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독살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사람을 장기적인 부정적 상태에 빠뜨립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년층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은 평온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는 방법.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수용하고 용서하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합니다. 용서의 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적 평화를 위한 선택임을 이해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습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 평화로운 삶을 위한 감정적 해방. 노년기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시기입니다.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사람은 내적 평화와 건강을 되찾고 남은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용서의 힘,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 용서는 해방의 행위로 용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욱 큰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감정적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와 가벼움을 제공합니다.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묵과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노년층이 용서를 배울 때 그들은 사랑, 이해, 그리고 연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게 됩니다. 이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관계가 더욱 조화롭고 가벼워지도록 도와줍니다. 용서는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노년기에 걸맞은 평온과 평화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오는 자유. 증오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타인에 대한 원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후회로 고통받습니다. 심리학은 자기 용서와 자기 수용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노년층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후회의 짐을 지지 않게 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영적 자유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남은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용서. 용서는 노년기의 평화와 충만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는 감정적 짐을 덜어주고 사랑과 이해를 통해 삶의 조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화해와 용서를 통해 노년층은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평온을 향한 여정. 증오를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잡고 있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평온을 향한 여정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부정적인 감정을 해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층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가 개선되며 스스로 더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는 영혼의 변형으로 노년이 가져다주는 평온과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노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방함으로써 노년층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여정은 평온, 사랑, 그리고 내면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년은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